첫 번째 거는 몽금포 타령이라고 했으니까 민요겠지. 민요. 이거 황해도 민요고 몽금포라는 곳은 장산 곳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 있는 절벽이야. 병풍 같은 절벽. 자, 장산 곳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돌출된 부분을 곳, 쑥 파진 부분을 만이라고 하는 건 기본 내용이겠지.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년 장산곳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자, 이 북소리는 여기가 장산곳이기 때문에 항구, 포구, 그러니까 배가 들어온다, 나간다, 뭐 할 때 이제 북소리가 나는 거니까 북소리는 여기서는 배가 들어온 거고, 금일도 오늘도 상봉에 서로 만나는 것, 입만나 보겠네 라고 돼 있어. 이 보겠네 겟은 우리가 보통 겟은 미래 시제지만 여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 추측도 되겠네. 추측도.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님은 어디 갔는데 배 타고 떠났다가 북소리 내며 돌아오는 거겠지. 에헤요 에라 님 만나 보겠네. 자, 그 뒷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뭐 돌림과 매김 뭐 이런 거 하는데 마치 후렴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일연, 배를 타고 떠난 님 다시 돌아와서 재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 문제없지. 2연으로 갈게.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자, 갈 길은 먼데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나고 성왕님 조른다. 여기 성왕님은 보통 그 어촌에서 어부들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물고기 잡게 해달라고 비는 일종의 샤머니즘이지, 그지? 신이란 말이에요. 용왕신이라고 해도 되고, 늦바람 불나고 천천히 불나고 성왕님께 조른다. 그래서는 돌아오는 배가 천천히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 2연이란 말이에요. 2연. 자, 3연으로 갈게.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고요. 돛을 달면 훨씬 더 빨라지겠지, 그지? 빨리 가려면 돛을 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가지 않으려면 돛을 달면 안 되겠지. 바람새, 이거 바람을 바람새라고 불렀네. 바람이 좋다고 해서 돛을 달지 말고요. 그럼 너무 빨리 가니까. 몽금이 계안포에 들렀다 가소래. 자, 몽금이 계안포에 들렀다 가소래. 이 말은 몽금포, 계안포 다 들렀다가 가세요 라는 얘기를 가소래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 지금 포구, 몽금포, 계안포 모두 포구야. 포구가 뭔지 알지? 배가 정박하고 드나드는 포구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들렀다 가라고, 가세요. 들렀다 가세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들렀다 가세요. 그래야지 몽금포 계안포로 배가 들어오지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은 여기도 들르고 저기도 들르기를 역시 기원하고 있는 게 3연의 내용이다. 자, 포구는 배가 떠나고 들어오는 장소. 그러면 이중성을 갖고 있지. 포구가 갖고 있는 이중성은 만남과 이별이라는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어. 이중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만나는 공간인 동시에 헤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 중략. 자, 8연으로 갈게. 8연이야. 바다의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자, 흰 돛 나왔고, 외로운 사랑엔 눈물만 겨워라. 여기는 화자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바다의 흰 돛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과 대조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화자는 지금 외로운 사람, 헤어지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바다의 흰 돛담배는 쌍쌍이 잘 어울린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불렀지, 그지? 화자의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정서를 심화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대조적 의미란 말이야. 흰 돛담배는 쌍쌍이 짝이 맞아서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나는 혼자 있어서 슬퍼한단 말이야. 애해요 대해요 애해야 눈물만 겨워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 나왔다. 그럼 님과 헤어진 게 화자고 정서 상태는 외로움이다. 다음 구연으로 갈게요. 몽금포 백사장 모래밭 해당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rum이 앉았네. 자, 이거는 철저하게 몽금포의 배경이죠. 배경이 되게 뭐랄까 붉은색, 푸른색, 하얀색 어우러져 있어. 장상곤 마루에 새 소식이 들리니, 자, 새 소식. 위에서 나와 있는 건 모두 헤어짐이야. 헤어짐, 이별, 혼자 있는 고독 그랬는데 새 소식은 이거와 상반된 내용이겠지. 헤어진 님이 돌아옴. 새 소식. 만남 이런 게 새 소식이야. 새 소식이 들리니, 자, 배 타고 나갔던 님이 돌아온다는 새 소식이 들리니 원포기범에 이거는 멀리 있는 포구로부터 돌아온다는 얘기. 돛담배가 돌아온다. 우리가 돛담배를 범선이라고 부르잖아. 그 범자야, 알았니? 멀리 있는 다른 포구에서 돛담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원포규범에 정든님, 사랑하는 님이 오셨네. 결국은 새 소식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다. 자, 그 다음에 무정한 우리임 말없이 가더니, 무정한다는 게 이제 떠날 때 아무 기약 없이 갔다는 얘기야. 봉죽을 받고서 돌아오셨네. 봉죽을 받고서 돌아오셨네. 자, 이건 일종의 그 황해도 지방에 있는 말이야. 뭐냐면 고기를 가득 잡고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 만선. 봉죽을 받고서 돌아오셨네. 만선으로 돌아오셨네. 도라를 오셨네. 이렇게 됐지, 그치? 결국은 만선, 물고기 많이 잡고 돌아왔다는 얘기고, 무정한 우리님 말없이 간 이유를 물고기 잡으러 왔다고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네. 그 다음에 임실러 갈 적엔 반돛을 달고 임 싣고 올 적엔 온돛을 단다네. 자, 갈 때는 반돛이었지만 올 때는 온돛이야. 그러니까 돛이 반쯤 펴져 있으면 반돛이고 다 펴져 있으면 온돛이겠지, 그지? 만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배가 무거워. 그러니까 아마 온돛으로 올린 것 같아.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이건 님이 떠났던 물고기 잡으러 갔던 바다 환경을 말하는 거지. 바다의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 바다의 환경이라고 해도 되고,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 온다네. 아마 이 북소리가 만선을 알리는 배에서 나는 소리가 북소리구나. 아까 일연에서 나왔던 북소리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네. 북소리, 배가 돌아올 때 둥둥둥 울리며 들어오는 거니까 이 둥둥둥은 심장소리라면 뭐랄까 활기찬 분위기가 되겠지. 만선이 돼서 활기찬 소리, 북소리를 내면서 떠들어 온다네. 결국 만선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가느님 야속타 속태우지 말고요. 갔다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라고 얘기했어. 결국은 화자의 정서는 반가움이겠네. 반가운 이유가 뭐라고? 떠났던 님이 돌아오니까 반가운 거죠. 갈 때는 어때? 가고 난 다음엔 외롭겠지. 돌아오는 건 반가움으로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몽금포 타력 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민요인데 몽금포가 어촌이면 어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겠지. 예를 들면 어촌의 생활, 어촌의 모습, 그 다음에 어촌에 있는 어부들의 삶, 아까 나왔던 성왕님한테 기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어촌과 관계되는 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이걸 보통 풍어라고 하지. 풍어에 대한 기원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한국 어촌에 관련된 민요의 특징이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 바다는
님이 떠났던 바다. 이 바다라는 공간은 일종의 포구와 대비시켜 보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작별, 이별 뭐 하게 된 이유가 되겠지. 바다로 떠난다, 작별한다, 이별한다. 포구와는 단절된 공간이다. 이어지지 못한 단절된 공간.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바다랑 포구에서 포구는 만남과 이별, 이중성을 띈다 그랬지, 그치? 동시에 바다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포구야. 이건 만남이 되겠지. 그런데 포구에서 바다로 떠나는 건 또 이별이고 바다 자체는 단절시키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앞에 1연부터 3연까지는 이별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어촌의 모습, 생활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 이련 같은 경우에 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님과 관련된 만남, 이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도 있어. 중복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한 8연쯤 가면 또 8연의 내용을 따져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8연 같은 경우에는 님과 헤어진 다음에 외로움 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촌이 아니라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 때문에 생긴 정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정서와 관련된 부분을 찾으면 10연과 12연, 14연, 10연 장상곤마루의 10연 여기 새 소식 들린 게 님과 관련된 거 11, 12 여기까지 님 들어간 거. 여기 님 들어간 거는 어촌의 생활 이거보다는 님과의 어떤 만남, 이별,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과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는 님 나왔으니까 여기도 님과의 관련된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민요는 개인의 노래가 아니고 집단, 민중의 노래야. 민중의 노래라는 특성이 있어. 그러면 민중의 노래에는 공동체 의식도 거기에 녹아져 있겠지. 혹은 민중의 생활상, 여기는 어촌이기 때문에 어촌의 생활상 뭐 이런 것들도 민요에 반영된다. 그래서 민요를 잘 들어보면 그 고장만이 갖고 있는 뭐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몽금포 타령 같은 이 민요는 우리가 동동에서도 배웠는데 민속학적인 어떤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몽금포 타령. 자, 어부별곡으로 바로 넘어갈게. 자, 어부별곡. 이 작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육수라고 하는데 단가 육수라는 아예 장르가 있을 정도로 6수짜리가 되게 많아. 이것도 역시 어부별곡도 이중경이 지어놓은 6수짜리 전체 연시조에 해당된다. 연시조. 당연히 어부의 삶이니까 이것도 강호, 즉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여기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어촌이 되겠지. 그 느낌을, 정서를,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야. 자, 여기는 지금 작가가 원래는 벼슬을 해야 되는데 혹은 그 사회적 혼란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는데 벼슬길에 나가지 못해서 고뇌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벼슬길에 못 나왔으니까 어부의 삶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신을 어부라고 생각하고 쓴 거야. 어부가 아니고.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양반일 텐데 어부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어부의 모습을 자기가 어부의 모습에 투영해가지고 자연 속에 사는 것이 분수에 맞는 거다. 안분지족. 그 다음에 고뇌를 잊으려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6수의 연시조다. 자, 그럼 첫 번째 수가 안 나오고 2수부터 나오는데 2수 한번 보세요.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설을 일삼도다. 시서가 나왔지, 그지? 화자는 시서니까 이거는 글공부, 학문이라고 할게요. 공부하는 거. 처음에
잘못 생각했어. 왜? 자기가 할 일은 학문에 정진하는 거. 그걸 공부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관직에 나가서 사회적 혼란을 자기가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해결하는 거. 이런 거창한 생각을 했어. 그게 처음에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했던 게 시서만 학문만 계속 집중했단 말이야.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과 리를 바라도다. 왜? 명과 이름 유명해지는 거, 이익을 바라는 거. 이거 봐봐. 처음에 잘못됐는데 중간에도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걸 바랬단 말이야. 일종의 도타라고 해서 탄식이고 뭐 영탄법이라고 해도 돼. 후회하는 마음이야. 물외. 자, 물이 세상이니까 물외란 말은 세상 밖에. 그럼 여기는 자연이 되겠지. 만약에 어부가 사는 공간이라면 어촌쯤 되는 거야. 물외의, 물외가 바로 풍월강산이지. 이게 바로 자연을 의미한다. 자, 속세가 물이라면 속세 바깥에는 자연이죠. 여기는 풍월강산, 어촌 뭐 이렇게 하면 돼. 내 분인가 하노라. 자, 전에 나왔던 시인데 내 분인가 하노라 했는데 요 분에다가 한 글자만 붙이면 되지. 뭐라고? 미안해. 분수. 분수. 이게 내 분수야. 풍월강산.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게 내 분수인 것 같아. 첫 번째 나온 게 이수고, 이수는 과거 처음에 잘못한 거, 중간에 망령된 거,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현재의 삶은 뭔데?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또 자신의 분수라고 안, 분, 지, 조 뭐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삼수로 가볼게. 이런들 누가 옳다고 하며 저런들 누가 틀렸다고 왜다 그르다 틀렸다 옳다의 반대말은 왜다. 그래서 보통 왼손이라는 의미가 오른손의 반대지만 오른손은 옳은 일, 왼손은 그른 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다면 누가 옳다고 하며 저렇게 한다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겠는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옳거나 왜거나 나도 내 일을 모르겠다. 나도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니면 왠지 모르겠어. 세상이 시비하지 마라. 나한테 시비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이 옳건 그르건 간에 나한테 따져 묻지 마라. 어부 무삼 그르리. 어부의 삶이 그른 일은 없다. 즉 어부의 삶은 잘못될 리가 없다. 이건 어부의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게. 예찬. 어부의 삶은 틀릴 리가 없어 라는 얘기야. 결국은 물 외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삶이야말로 그른 것이 없는 참된 삶이다 라고 어부의 삶을 칭찬하고 있는 거야. 긍정적인 식이지. 사수 해석을 잘해야 돼. 초장에서는 자, 여기서는 경륜을 내 알더냐 제세할 리 없을러냐. 제세할 사람이 있다. 자, 잠깐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제세할 그럴 사람이 없을러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세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따진다면 위국 충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내가 제세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 나밖에 없다. 아니? 나밖에 없다. 내가 제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면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가. 내가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아주 길게 남았다. 해결 못하고 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내가 나설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야. 자, 해석 요거 조심해서 해석해. 창사는 높고 유수는 길고 가끔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사음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꾸와 반복, 이건 반복이고 음보로 얘기하면 대꾸가 나온단 말이야. 대조는 안 나왔어요. 여기는 대꾸 반복. 자, 창사는 높고 유수는 길고 푸른 산은 높고 아주 높고 유수는 흐르는 물은 길고 아주 길고. 그래서 이거
한자성어로 산고유장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산은 높고 흐르는 물은 길다. 산고유장. 여기는 산고수장이라고 나왔네. 산고수장. 미안해. 산고유장이 아니라 산고수장. 여기 밑에 나온 걸 내가 잘못 알았어. 산은 높고 그 다음에 유수 물은 길게 흘러. 산고유장하니 이게 자연의 모습이고 그 안이 좋을 소냐 아주 좋다라는 서리적 표현이야. 안이 좋을 수가 없다 서리법. 이거는 자연에 대한 예찬이고 그 자연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정석 부분에서는 만족해. 아주 좋다는 만족감. 산수는 자연이니까 자연 속에서 일한인 자 한가로운 사람 한 사람이야. 화자라고 해도 되겠지, 그지? 허물 없이 사노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나는 살고 있다. 1인칭 영탄법이죠. 자, 그래서 결국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 그 한가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되고 살고 싶다 그래도 돼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향, 소망 혹은 만족감을 드러낸다. 자, 그럼 봐볼까? 여기 어부별곡에 다른 내용도 있긴 한데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는 지금 해석한 대로 그대로 하고요. 특히 조심할 부분은 요 사수야, 사수. 초장은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다. 있다면 나 하나다. 그 다음에 태평성대. 왜 빨리 안 오냐면 내가 나서서 세상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한탄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게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화자가 속세에 대해서 그러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사회적 혼란이 해결되면 태평성대인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멀리 남았어. 이 말은 자기가 제세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 현재 속세에 대한 인식은 화자는 비판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탄식,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종장의 내용이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볼까?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몽금포 타령. 자, 포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몽금포 타령에는 포구와 공간적 특징이 감각적으로 나타났으며 떠났던 배가 포구로 돌아올 때 활기찬 분위기, 뭔데? 북소리지, 그지? 이때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어기로 별도의 제한구역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다른 곳과 연결되어 먼 포구에서 이 포구로 포구 출입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배가 떠날 때 포구를 거친다는 점. 그러면 배가 떠날 때 포구를 거친다는 건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범선이니까 바람이 포구마다 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포구가 이별의 정서를 드러내는 공간이자 재회를 소망하는 공간,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자, 틀린 해석 1번. 장산곤마루에 북소리 나고요. 이게 돌아오는 만선이 되건 뭔간에 포구에 들어오는 배란 말이야. 그러면 활력 있는 공간으로, 그렇지. 둥둥둥 북소리 내면서 장산곤마루에 들어오는 배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았고. 2번. 바람새 좋다고 돛을 달지 말라는 것을 통해 포구가 이별로 인한 원망까지는 아니죠. 이별로 인한 원망까지 표출하면 안 되죠. 여기는 이게 지금 바람새 좋다고 돛을 달지 말라는 것은 몽금포, 계암포 이렇게 들려가면서 가야지 이렇게 빨리 달아나지 말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해석이 틀렸다. 3번.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제한되지 않는 공간으로서 포구의 특징, 여기서 저기로, 위로 위에 걸 얘기 안 했구나.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결, 제한되지 않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몽금포 백사장의 솔가지 모습, 포구의 풍경을 시각적, 즉
색깔, 색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지. 이것도 맞았고, 이것도 맞았고. 5번 장상본 말에 새 소식이 들렸대. 이거는 제외하는 거고 그 공간은 포구가 맞겠죠. 이것도 맞았네. 정답은 2번 틀렸다. 자,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바다의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외로운 사랑엔 눈물만 겨워라. 돛이 있는 모습이 자신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잖아. 저쪽은 쌍쌍인데 나는 외로워 혼자 남아서. 자, 2번 임을 태우러 가는 배와 님을 태우고 오는 배의 차이가 드러난다. 요거는 아까 나왔던 반돛 온돛 맞았네. 자, 님 실러 갈 적에는 반돛 달고요. 님 싣고 하폭으로 돌아올 때는 온돛을 단단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돌아오는 배와 가는 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돛으로 표현한 거야.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 디귿. 옳거나 왜거나 나도 뭐 내일을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거 아니죠. 자기도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정해주는 건 틀렸지. 리을. 경륜을 내 알더냐. 제세할 리 없을러라. 자신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임무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고 자기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책임감, 사명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미음은 산고수장 그 안이 좋을 소냐 만족감이라 했지 교훈이 아니고 정서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은 그래서 2번 해석이 맞아고 나옵니다. 틀렸다.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에 대한 감상.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 진어옹, 실어옹이라고 하고 강호생활 영위하는 어부를 가어, 가짜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대부 양반이 어부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가어옹이 되겠지, 그지? 실제로 어부는 아니니까. 가에서는 생업을 위해 바다를 나가는 어부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나에서는 소일거기로 고기 잡는 우리가 보통 강호 한정가에 너무 나오는 거. 조어라고 해. 낚시질. 가는 몽군포를 배경으로 황해도 민요고 실제 어부들의 생활과 어항의 포구의 전경을 일상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 일상 언어는 쉬운 용어라고. 작품에는 배가 출항하고 어부가 물고기를 돌아가는 회항하는 상황. 이러한 과정에서 어촌 사람들이 겪는 고민과 배 순조로움을 기원하는 마음, 이런 어떤 성황 있게 기원하는 그 샤머니즘도 같이 있어. 나에서는 사대부가 쓴 시조로 자연과 보타며 강호 생활에 참된 즐거움을 얻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작가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불의를 겪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어부의 모습을 형상함으로써 이게 가오이지. 자연에서의 생활을 통해 고뇌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틀린 거 찾아볼게. 가에서 행선이 더디니 성황님께 조른다 딱 보면 기원이 기원하는 모습. 더디니까 성황님에게 졸라서 좀 빨리 들어오게 해달라, 원활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나의 필부 사나이에 보통 사람들의 위국 중심을 내어뵐 일 없다, 기회가 없다, 작가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펼치지 못한다는 게 기회가 없다는 거야. 3번 나의 산수간 자연 속에 한가한 한 사람으로서 허물 없이 잘못 없이 산다. 자연 속에 참된 즐거움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 이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가에서 봉죽을 받고서 돌아온다. 이 황해도에서 하는 말로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 만선을 이루고자 돌아오는 진어, 진짜 어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어부는 당연히 만선이겠지. 그치? 나에서는 세상이 시비하지 마라. 어부의 삶이 무엇 그르지 않다. 어부의 삶은 참되다 옳다. 속세를 떠나 살아가는 가옹의 모습이 드러난다. 가옹 나왔죠. 5번 가에서 가는 님이 야속타 속 태운다는 것에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님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고 처음에는 아니었지. 뭐라고? 혼자 남은 외로움. 거기에 정서가 맞춰져 있는 거야. 나중에 북소리 때문에 돌아올 때 떠난 님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그때 알 수 있지. 자, 그럼 나에서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란다. 자연에 머물면서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명리니까 이름과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속세적 삶이지, 그지? 속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5번이 틀렸네, 그지? 다 잘못했다 그랬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중간에도 망망대고 이건 다 잘못되고 오히려 현재 업으로서의 살아가는 어촌에 살아가는 거,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 정답은 5번이 잘못된 해석이다.